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종목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이어갑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저희 AS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허 위원님 별명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네, 최근에 종목들의 성과가 워낙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오늘 공개를 해드릴 종목까지 정말 허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만 따라가도 참 안정적으로 투자 이어갈 수 있겠다. 사실 안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도 탄탄하게 쌓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허 위원님 별명을 생각해 보니까 상한가 제조기 어떠세요? 네. 뭐 똘똘이 스머프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상한가 제조기도 참 마음만 봤고요. 상한가 제조기라는 닉네임을 이제 붙이는 순간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씩 한 3일 정도 올라가는 걸로 상한가 제조기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멘텀 투자 꼼꼼하게 챙겨 보신 분들이라면 허 의원님의 종목이 롯데관광개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도 보셨을 것이고 LS전선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종목이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신다면 삼양식품 어떤 흐름 그리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삼양식품 방송 당시에 차트 화면 보고 계십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늘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저위험 구간에서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마음 편히 누릴 수 있게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삼양식품 총 4차례 추천을 해주셨고 최고 61%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또 장 보시면서 삼양식품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모멘텀 투자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방송 당시의 차트 화면이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번 1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1년을 리뷰할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작전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선정해서 소개드려서 방송에 나왔던 횟수로 따지면 삼양식품이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렇게 많이 소개를 드렸던 이유에서는 제가 보는 기준과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이 오면 올수록 늘 소개를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6월이죠. 6월달 말씀을 드린 이후에 반등이 어떻게 나왔느냐 차트를 오늘 오전장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차트로 이제 돌려보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신 이후에 제가 주봉상 한 4개 정도를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되돌림 자리를 거쳐서 오늘 장중 이제 28%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LS전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쿨마도 마찬가지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셔서 되돌림 자리 오버슈팅 정도가 나왔는데 꽉 채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 시간의 상한가가 같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들을 기다렸다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나는 한 16만 원 언저리까지 나는 기다려보겠다라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쯤이면 나는 전량 수익 실현한 이후에 오늘 나오는 작전 리포트 모멘텀 투자의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고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셔도 좋을 텐데 저는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꽉 채운 이후에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홀딩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50% 정도는 수익 실현 두 가지 모두 다 대응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왜? 아주 저렴한 구간에서 11만 원, 11만 2천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17만 원 언저리 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익을 볼 확률이 보다 높은 구간이고요. 손실 볼 확률은 보다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으시고 주봉상 적어도 봉이 4개 정도만 나온다면 이제는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쯤에서는 내가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되겠구나. 두 가지의 방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봉상 봉이 4개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모멘텀 투자는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그리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고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1년 이상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안전한 구간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수익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시장이 좀 다소간에 흔들리면서 우리 장까지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허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체력 탄탄한 종목들 저위험 구간에서 안전하게 얻으셔서 안정적인 수익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상한가 제조기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보다는 지금 작전 리포트 꾸준히 이어왔던 모습 그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수익 25% 정도를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선물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허 의원님이시니까요. 오늘 또 어떤 종목 공개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이유가 있었군요. 오늘 나올 종목으로 교체를 생각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이유가 바로 오리온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모멘텀들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슈 모멘텀 보겠습니다. 자, 이슈 모멘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농심 삼양식품 K라면, K파이, 오리온입니다. 자, K파이 하니까 생각나네요. 초코파이. 그렇습니다. 네. 배우 이병헌 씨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K라면에 대한 이야기들 K팝과 함께 앞에 K를 무조건 다 붙이면 좋은 거다. 아니면 너무 K를 붙인다. 모두 다 설왕설래하고 있고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투자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K라면의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삼양식품에 있어서도 라면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라면의 매출 비중 중에 수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적지 않았다. 약 70% 이상이 수출에서 나왔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라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면 수출 금액의 증가가 동시에 삼양식품의 주가와 이익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농심이 주가 상승을 찍고서 다시 차익 매물을 뚫고 하락 전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니었나 하는 차익 매물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반면 삼양식품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라면 가격들은 인하를 했지만 가장 매출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불닭볶음면은 인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삼양식품 말씀드릴 때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리온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파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그 파이의 매출 비중이나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중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이익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 판단을 해보신다면 가격적으로 우리가 삼양식품을 안전한 가격에서 대응을 했듯이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K파이에 대한 부분들은 오리온이 꽉 잡고 있구나. 중국에서도 인기고 러시아에서도 인기였던 이 오리온 파이가 베트남에서도 흥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가격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하면 충분한 이슈거리가 나올 만하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AS 종목으로 살펴봤던 삼양식품이 K라면의 대표주자라면 K파이의 대표주자가 바로 오리온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모멘텀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 모멘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기대감 이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출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실적 발표를 내놓은 기업들도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로서 반기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중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잠정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고 차트상 되돌림 자리, 고점 영역에서 뭔가 매수세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오히려 아직 실적 발표가 나지 않았고 호실적이 기대되는 오리온과 같은 종목들로의 매수 유입을 매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4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잠정 실적치는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종합을 해보면 국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3.5, 25%가량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13, 43%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증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은 3%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를 기록했지만 베트남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경제가 부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려할, 유의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 러시아도 플랫한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정치를 보았고 이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라는 것이 하나의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모멘텀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오리온에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해 9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드릴 때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사서 여기까지 왔을 때 팔거나 여기까지 왔네 더 사거나 그러면 되돌림 자리까지는 분명히 오는구나라는 것. 나는 안전한 가격에 샀으니까 더 기다려 볼래. 올랐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모두 다 롯데관광개발, 한국콜마 모두 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응을 했을 때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이 가능했더라. 매수가는 12만 2천 원 언저리. 지금 제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12만 2천 원 언저리에서 대응해 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남은 8월 기회의 장으로 삼아갈 수 있다. 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힘을 믿는다면 이라는 이야기로 방송 직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마치는 대로 허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허반석 위원과 함께하는 모멘텀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허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